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들 좀 저녁 식사는 좀 하셨나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는 한국 AI 융합교육협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준호 이사님께서 교사를 위한 AI 활용 리서치와 문서 정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준호 이사님은 한국 AI 융합교육협회의 또 이사시고 공동 설립자시고 또 주식회사 상상시티 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NCS 확인 강사로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또 디자인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교육 분야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입문, 실무, 또는 창업자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 입문, 실무,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대학이나 여러 가지 센터,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실무를 겸비하고 계시는 우리 그 이사님이세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연구회에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사를 위한 딥 리서치와 노트북 LM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맡게 되었고요. 네.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한국 AI 융합교육협회에서 이사로 있고요. 또 상상시티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대학생, 직장인, 직업훈련 교육 등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뭐 학급 신문을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신문 발행 같은 것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딥리서치라고 하는 것을 실습을 할 거고, 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연계를 해서 딥 리서치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실습을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컴퓨터 환경을 갖추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딥 리서치 기능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딥 리서치가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실습을 해볼 때는 챗 GPT와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딥리서치에게 질문해야 하는 연구 과제를 먼저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물어볼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제 챗 GPT와 제미나이에 각각 접속을 해서 한번 그 딥리서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챗GPT에 이렇게 접속하셨을 때 여기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심층 리서치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층 리서치 실행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 리서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청소년에게 생성형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알고 싶으신가요? 교육적 영향, 심리적, 정서적 영향, 사회 문화적 영향, 전반적, 긍정적, 부정적 영향 분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교육적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교육적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리서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크롬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프로필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9개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캔디박스라고 하는 아이콘인데요.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제미나이가 있죠. 네. 요걸 눌러주시면은 제미나이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제미나이에도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딥 리서치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챗GPT한테 했었던 질문이 처음에는 이거였고요. 그리고 GPT가 어떠한 영향을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제가 피드백을 줬던 것이 교육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는 계획을 세워서 알려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이렇게 연구 계획을 짜줘요. 자, 그래서 연구 계획이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쭉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연구 시작을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주실 때 계획 수정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되고요. 이 제미나이의 딥리서치 기능도 마찬가지로 좀 오래 걸립니다. 답변을 받기까지. 이제 딥리서치는 퍼플렉시티에도 존재하고요. 그로그도 있고 클로드에도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유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달러짜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0달러를 구독을 하면은 유료로 연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세 가지까지는 더 진행하지는 않겠지만은 추후에 따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퍼플렉시티랑 그룹은 무료에서도 가능합니다. 노트북 LM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노트북 LM의 LM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LM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모델은 이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월드 모델도 있고, 이제 랭귀지 모델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노트북 LM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LM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언어를 학습을 시켜서 어떤 답변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거대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이 높은 답변을 받는 그러한 것이 LLM인데 이 SLM은 스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작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특화된 분야,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즉 LLM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긴 하는데 자세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수많은 SLM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요즘 추세고요. 근데 노트북 LM은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트북 LM의 접속 방법은 노트북 lm.google.com입니다.
여기에 접속을 해주세요.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AI고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가 되어가지고 노트북 LM을 앱으로 설치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저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저희가 노트북 LM을 실습을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속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접속을 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노트북을 만드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노트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네,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고 공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노트북 만들기, 그러니까 즉 노트북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화면이 좀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에 아래에 보시면은 검정색 버튼으로 새 노트북 만들기라고 하는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노트북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화면을 눌러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소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소스는 그러니까 필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에 들어가는 필기 내용.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추가할 수 있냐면 PDF 파일이나 뭐 TXT 파일, 뭐 마크다운, 오디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 LM을 사용하실 때 어떤 교재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맞춤형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답변이 나오면은 이 자료를 넣을 건데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유튜브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유튜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다가 URL을 넣어야겠죠. 최근에 네, 오늘 제 제가 사실 올라온 이 유튜브 영상을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유튜브 링크가 나와요. 그쵸? 이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입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삽입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 출처에 소스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소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요약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은 원래 유튜브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스크립트 표시를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복사한 다음에 넣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GPT한테 주면서 좀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든가 그러한 방식이 이제 예전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노트북 LM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넣으면은 알아서 그냥 요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의 원리는 그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의 기능이 보면은 자막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요걸 이제 CC 자막이라고 하는데 이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단점은 그 발음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든가 혹은 뭐 신조어나 아니면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분명히 실제 말과는 다른 텍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렇게 질문을 프리셋으로 던져주고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기반 장문 피드백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저는 질문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쭉 나오고 있죠. 자,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달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줄, 네. 이러면 이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세 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줄로 나오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거를 누르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대화 스타일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답 길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채팅을 설정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더 보충하고 싶으면은 이거 눌렀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를 해볼 건데 추가할 때 또 다른 영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고 삽입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채우실 수가 있고요. 무료 기준으로는 총 50개까지 소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노트북에. 노트북 수는 더 추가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노트북에서는 50개까지만 되고요. 저는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묘미는 일단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디오 오버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생성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화 생성 중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걸어놓고 저희가 다른 작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시험 문제 5문제, 5문제 출제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오지 선다. 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이제 꼭 뭐 실제로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뭐 하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새롭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여기다가 넣고 이제 시험 문제도 한번 스스로 출제도 해보고 어,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노트북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방법인데 이런 외국어로 된 영상을 여기다가 넣고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내용 요약해줘. 이러면 이제 영어로 된 자료지만 답변은 한국어로 하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숫자가 있죠. 지금 자료가 하나라서 그런데 여러 개면은 여기는 지금 여러 개 했죠. 그래서 3번, 6번 이런 게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료가 왔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기에 이 주제와 관련 없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김치찌개 레시피를 물어보면은 김치찌개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에 없는 내용은 얘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LLM 같은 경우는 이게 없는 자료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 답변을 하는데요. 이 노트북 LM은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요. 자,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스 대본을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한 문장씩 전문 적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사를 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오른쪽 클릭, 영상을 틀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메뉴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PIP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PIP 모드를 눌러서 화면에 이렇게 PIP 모드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창 틀어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상만. 그러면 영상을 틀면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한국어 번역된 것도 보면서 영어 원문도 같이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언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답변하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도 네, 번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지금 대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로드를 눌러서 우리가 오디오 오버뷰라고 아까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생성이 되었는데 한번 자, 일본어는 됐고요. 한번 여기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걸 바탕으로 AI 교육 도구 두 가지, 자작자작이랑 헬로 메이플,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글쓰기 실력 향상, 또 다른 하나는 코딩 학습, 뭐 이렇게 목표는 다른데요. 과연 AI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또 교사들한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뭐 기능이 이렇다 저렇다는 걸 넘어서요. 실제 교육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 일단 이렇게 해서 오버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팟캐스트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말해서 어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냐면 여기 저희가 넣은 이 출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제미나이의 답변이 이제 나왔어요. 리서치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챗GPT 또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노트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GPT로 넘어가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을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 복사 버튼이 쭉 밑에 내리시면은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 새 노트북을 만드셔서 자, 텍스트 붙여넣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위로 쭉 올리시면은 GPT가 말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 리서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지울게요. 지우고 요게 괜히 이제 잘못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요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했던 말.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샵이라고 돼 있고 뭐 별표도 쳐져 있고 그런데요. 요건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삽입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를 해서 제미나이의 답도 넣을 건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복사하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있긴 한데요. 이 내용 한번 복사를 일단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텍스트 붙여넣기로 해서 한번 넣어볼 텐데 따라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아까처럼 샵도 돼 있고 별표도 쳐져 있으면서 구분이 되어져 있고 또 문단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 전혀 없이 그냥 텍스트 자체가 다 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I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뭐가 표인지, 뭐가 헤더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건 시각적으로 여기가 헤더고 또 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표인데, 이 부분이 표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잖아요. 하지만 이 AI는 텍스트만 보고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는 내보내기 버튼 누르고 독스로 내보내기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면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괜히 닫고 다시 실행하고 그러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표도 있고 잘 복사가 되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 노트북 LM에서 이걸 어떻게 넣어주냐면 이렇게 소스를 추가하실 때요. 여기 구글 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글 독스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시고 가져오시면 돼요. 자, 독스를 누르고 방금 추가한 요 문서를 이렇게 눌러서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은 바로 나오죠. 그리고 한번 눌러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아까와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헤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표도 있습니다. 여기 표도 있고요. 그래서 AI가 구분하기가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 버튼 눌러서 다시 닫아주겠습니다. 제게 체크를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 요 전체 소스를 참고해서 이걸 기반으로 답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두 개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럼 보고서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죠.
자, 지금 이번에 해볼 것은 아까 전에 여기다가 물어보는 방식은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인드맵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생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마인드맵이 만들어져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지금 학습 현장 활용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면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있고 숫자 이렇게 대보시면은 요 근거가 나오죠. 그래서 논문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질문도 하면서 왜 그러한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또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르면은 방금처럼 답변이 나오지만은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 이 세부 마인드맵으로 더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요 내용은 일단 학습 현장 활용 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활용률과 주요 활용 목적과 부정 인식으로 나눠지고 각각 활용률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요거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바로 너무 파악하기가 좋아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죠. 초기 대응 혼란과 우려가 왜 있는 건지 궁금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질문이 바로 되면서 답변이 나오니까요. 자, 요것이 바로 마인드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능들도 살펴볼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습 가이드, 브리핑 문서, FAQ,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한 번에 눌러줄게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소스가 아니라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소스는 여기 출처고 여기 노트는 노트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소스에서 언급됐던 어떤 시간대가 있겠죠. 그 시간대를 순서대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게 기반이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유용하게 사용이 또 될 수 있고 또 시간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요 인물도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는 청소년 교사라고 나오는데 어떤 뭐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주로 나오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자, 타임라인은 봤고요. 이제 FAQ 같은 경우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메모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브리핑 문서입니다, 이거는. 꼭 하나의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이것을 다시 소스로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소스로 전환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있던 메모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AI라고 보시면 되고, 나만의 노트북을 만들어서 이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모델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든가 혹은 토론 주제를 한번 정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과제 같은 거 있죠?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한 것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소스로 넣어가지고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학생들이 낸 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학생들의 과제를 보고 싶을 때는 이 체크를 하나씩만 체크를 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여기 채팅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은 마인드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그 오디오 오버뷰 같은 경우에 그냥 아까 전에 생성 버튼을 눌렀는데 맞춤 설정을 통해서 처음에 어떤 멘트로 시작을 해달라. 혹은 조금 여기다가 보태서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말해달라.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쉬운 사례를 들어가면서 혹은 비유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달라.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 이 맞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AI 호스트가 이걸 참고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도 학생들에게 들려주면 초반에 어떤 쉬는 시간에 뭐 틀어준다든가 그러면 좀, 어, 이렇게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딥리서치라고 하는 것도 알아봤고, 딥리서치를 했던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트북 LM으로 맞춤형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제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호 이사님께서 너무 참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쁘시고 그러신데, 우리 한번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혁 선생님께서 아까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한 부분이 마인드맵 맞을까요? 정윤혁 선생님? 한참 열강 중이어서 제가 막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인드맵 만드는 방법은 여기 제일 위에 마인드맵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정윤혁 선생님? 네, 아, 질문 만드는 마인드맵, 부분이 예, 궁금하시다고 여기 합니다. 마인드맵 이미 만든 경우는 여기서 고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로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손글씨 PDF 인식 같은 경우는 어, 그거는 제가 실험을 아직 안 해봤는데 크롬의 텍스트가 아닌, 그러니까 이미지로 된 텍스트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 된다면, 크롬에서도 인식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도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윤혁 선생님은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선 선생님께서는 노트북 ARM 채팅 결과는 라이브러리 생성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좀 이렇게 라이브러리 생성 좀, 아, 네. 그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대화 내용은 그 따로 보관을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화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거나 이렇게 껐다가 키거나 이러면은 이게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따로 해두셔야 돼요.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메모에 저장이 있습니다. 그럼 메모에 여기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모끼리 붙이는 방법이요. 붙이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로 합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연천초 이성미 선생님께서는 우리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던데 캘린더하고는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캘린더는 연동이 안 됩니다. 이게 캘린더는 안 됩니다. 구글 슬라이드랑 구글 독스 이런 건 연동이 되는데 캘린더는 안 됩니다. 네,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메모끼리 붙이는 방법으로는 그 수동으로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여기 메모 추가 눌러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김희선 선생님께서 채팅이 연속될 때 각 채팅을 메모로 저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채팅 누가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뭐 답변 가능하실까요? 채팅 누가 방법이 따로, 네, 따로 그 방법 말고는 채팅을 메모로 반복, 네,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메모로 저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우리 메모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네요. 아, 메모는 다음번에, 그러니까 채팅은 채팅으로 끝이 나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메모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소스를 넣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 노트에 메모 추가를 해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정리한 것을 또 이제 소스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되는 메모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이렇게 다들, 네, 계속,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도 지금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것도 삭제 안 됩니다. 제가 대표고 어, 제 비즈니스 계정인데도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개인 채팅을 검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구글의 그 비즈니스 계정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이렇게 토론이, 열띤 토론이 약 15분 정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준호 우리 이사님은 정말 이렇게 되게 어렵게 모셨어요. 굉장히 바쁘시고, 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또 우리 연구에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 교사를 위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호 이사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시면서 혹시 느낀 점이나 또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또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마저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이제 관리하는 메뉴가 있을 텐데, 그게 관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관리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 그리고 이거 준비하면서 이 교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부분을 제가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이 노트북 LM이랑 리서치 부분이 상당히 어떤 교육을 연구를 하시거나 자료를 만드시거나 할 때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도움이 그, 많이 됐습니다, 미사님. 그- 아, 지금 그렇습니까? 다들 이렇게 질문에 좀 열띄었지만 아마 선생님들 다 만족스러우셨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김선희 선생님,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눈아트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연합관계에 유용했다. 많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질문을 받다 보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어, 그렇게 좋은 기회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어, 반가웠고요.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연락처나 또 이렇게 뭔가 이런 거 이메일 이런 거 좀 공유를 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또 선생님들께서 또 부탁을 드리실 수도 있고 연락을 드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네, 우리 이준호 이사님은 그 서울 정보교사 연구회 회장님 김태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이준호 우리 이사님은 참 정말 훌륭하시고 네,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도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제 말씀 다 마치셨을까요? 반가웠다. 다음에 네. 또 뵀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팅에, 네, 말씀하세요. 채팅에 채팅에 제 프로필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저 여기에 연락처가 또 있고요. 여기로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건 뭐, 이렇게, 강의를 맡기고 싶으실 때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지성 선생님께서도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 김준호 나눔이 선생님께서는 오늘 주신 내용은 우리가 바로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이다라는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열정적으로 정말 1시간 10분 동안 우리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우리 이준호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가 또 7월 21일에도 또 귀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29일부터 30일까지도 이렇게 우리 AI 융합교육연구회 학예 직무 연수도 있으니까요. 거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융합교육연구회에서 한국 AI 융합교육협회 이준호 이사님께서 교사를 위한 AI 활용 리서치와 문서 정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봤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